자, 그럼 고발당한 김종대 전 의원 입장은 뭘까요? 발언 철회할 생각 없다라고 합니다. 발언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김의겸 의원도 이런 반응 초반에 했었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김종대 전 의원이요. 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그 변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국방 전문가예요. 그래서 20대 국회의원도 국방위에서 했지만 그 전에 그 청와대에서 그 국방보좌관실에서 행정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펜스 21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 잡지 편집장도 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김종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정책위 의장인가 그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종대 전 의원 같은 전문가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거의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국정농단 맞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계속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전문 지식과 그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부사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밝혀진다라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보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 본인 방송에서 나는 인터뷰한 것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저도 또 고발했어요. 대통령이 고통을 주라고 하니까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소고발을 하면 그 건을 다룰 검사는 어떻게 그 건을 불기소 처리를 합니까? 설사 요건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자동 기소 아니냐 이겁니다. 법률적인 주장인데 대통령이 고발했기 때문에 검사가 요건이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불기소 처분하겠냐라는 항변인데요. 정혁진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김어준 씨 반론은 나는 인터뷰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혐의로 고발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네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협업한 것 같은데요. 협업. 네네. 코워크.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해가지고 같이 그런 지금 명예훼손 행위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에서 그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 경찰에서 불송치하면요 검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옆에 이제 전주혜 의원님도 계시지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서지현 부대변인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 법적 조치를 꺼내드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도 해주셨고 민주당의 비판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번 의혹이 만약 가짜라면 너무나도 좀 지나치게 악의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비판 의식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용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때도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이 미워도 그때 제2모 언론에서 보도했었나요? 차세대 전투기 F-35A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뒤에서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보고 탁 그거를 점지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 이 관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자리를 선정하거나 어떤 F-35A 같은 어떤 국가의 결정이 내려질 때는 한두 명이 그냥 밀실에 앉아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계자들의 어떤 퍼블릭, 공적인 영역에서의 논의가 있는데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부시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거를 천공이 막 점지했다라는 건 너무 좀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재를 누가 올렸는가가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는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선정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부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삼인성호, 삼인성호. 즉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었다. 음. 또 혹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한두 번 이렇게 거짓말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확정 편향이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믿게 된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왜 그때 외국 가서 거기 누구 대통령을 안 만나고 다른 데 가 있고 이걸 다 역술인이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공간부터 처음부터 청와대를 왜 안 나왔느냐 어디를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믿게 돼 있다고요. 예. 선택적으로 우리 국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영 정치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잘라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야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카드라 통신을 확정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더 거리로 많이 나오면서 이 정부하고 말하자면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과연 건강한 정치 문화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팩트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런 어떤 과거의 자기 권위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기간에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건 아직도 이상해요. 아직도 왜 그랬나 의혹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절을 정하는 때도 어떤 무속의 힘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 무언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또 한편으로 우리 문화로서는 지적이신 거죠. 무속과 역술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집틀을 정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당한 문화로도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어요. 이른바 이제 풍수지리와 예. 또 이제 무속적인 측면이 다르다. 부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김종대 전 의원까지 고발을 하자 법무법인 대통령실이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성중 대변인 정말 좀스러운 정권이다. 언제부터 대통령실 주 업무가 고발이었나? 법무법인 대통령실로 바뀐 거냐?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보는 듯 고발 철회하고 의혹 비판 경청하길이라는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서재형 부대변인님. 예, 저도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말씀드린 가짜 뉴스를 확장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는 아닌 것이고 단 이것을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법의 영역이 일상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민을 믿으시면 돼요. 이게 가짜 뉴스든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그걸 고발하고 한다면 저도 제 지인은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그게 일상화입니다. 그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150석이 아닌 200석이 되면 그게 고려 연방주의해서 공산주의 시키겠다. 그 사람들은 그거 이제 선택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진실을 어디서 들었냐고 해서 제가 고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짜 뉴스가 이제 일상화되는 문제 제기는 맞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통령실이 그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진실 규명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국민의힘당에도 사실은 남욱 범죄자의 진술에 해서 야당을 범죄 집단 이재명 대표를 낙인 찍고 논평을 수없이 냈거든요. 그것을 정치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예. 저는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예, 전주혜 의원님. 사실 이것도 이제 내로남불이죠. 물론 뭐 대통령실의 고발이 자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좋은 바람직하지 것이다. 않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은 가짜 뉴스에 이제 엄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소와 고발은 달라요. 고발은 제가 피해자라도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2019년 7월에 국회 안에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붙인 모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모욕죄로.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요. 이것은 모욕죄. 내가 모욕당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게 쫌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쫌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누워서 침 뱉기고 본인들이 한 행태를 한번 돌아보시라.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이 앞서 먼저 고발당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야당 의원 입에 재갈 물리는 속 좁은 정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사코 고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좀스럽고 치졸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대통령답게 부디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착오가 좀 있었군요. 장경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이 무속 의혹은 사실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 같은 당 경선 주자들도 사실은 이 무속 의혹을 부르짖힌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계속 집요하게 천공하고 법사 한 분 더 있었는데 건진 법사 의혹을 계속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의혹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이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좀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청담동 의혹 시즌 2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계속 하나가 논란이 번지고 하나가 좀 사그라들면 또 다른 게 번지고 하나 청담동 그 전에 뭐 생태탕 청담동 그리고 이제 조명 뭐 사람도 보냈다 아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논란이 수그러드니까 이번에는 또 천공 점지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이다. 제2의 국정농단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5년 전, 6년 전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다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말해야 될 그런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 MBC 기자가 우리나라가 뭐 군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때는 진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뭐 야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게 민사적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을 민주당 관계자들, 뭐 김의겸 위원님 다 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게 좀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은 이게 가장 적절한 그 치유책이고 그 치료약이다 이렇게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패널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